두손 ER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손 ERP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관리 메뉴가 있는데요. 입찰 관리 메뉴의 입찰 공고 조회에는 AT와 나라장터에 올라온 입찰 공고를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자, 먼저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조회하는 날짜는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나라장터와 AT에 올라온 입찰 공고를 이렇게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이렇게 등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제가 이제 등록한 입찰 공고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등록한 입찰 공고를 삭제하고 다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조회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빠졌는데요. 제가 보통 부식이나 축산물, 농산물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축산물을 한번 이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하는 방법은 축산물이나 부식이나 다 동일한데요. 이렇게 등록하실 입찰 공고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그 현품서를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이 현품서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현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 납품하는 납품 연월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다른 학교를 한번 더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체육고등학교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 먼저 이게 저희가 웹사이트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실제로 공고가 된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통계표라든지 현품서가 저희가 올려놓은 현품서랑 다른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일일이 수집하는 거다 보니 이제 이런 수치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안 맞다고 하면 저희한테 여기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거 체크를 하시고 이제 등록하기를 눌러보면요. 자, 여기 현품서 올라오는 거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경북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최초로 이제 등록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입찰 사이트에 올라온 그 학교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출고될지, 그 다음에 지역 분류만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 쪽으로 거래처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입찰 공고도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내가 등록한 입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찰 정보 등록 메뉴나 입찰 일정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찰 일정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별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입찰 정보 등록은 이렇게 조회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하셔서 이제 새로운 공고 이렇게 해서 특정 학교를 내가 직접 등록하실 경우에는 입찰 정보 등록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게 되면 다시요. 공고 학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제가 임의로 AT나 나라장터에 올라오지 않은 입찰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품서 등록까지 눌러주시면 블로그에서 현품서를 선택을 하시면 그 현품서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샘플로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여기 현품서가 있는데요. 저장을 해서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등록하는 기능이거든요. 현품서 등록해서 블로그 하신 다음에 이제 현품서가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바로 저장을 누르시면 이거 자체로 이제 현품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저희가 빠뜨려서 못 올려드렸다든지 하실 경우에도 이렇게 쉽게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용어가 바뀌셨을 경우에는 수정을 눌러서 다른 용어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현품서가 아니다, 잘못 올렸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또 지울 수도 있고요. 네, 요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일정 조회랑 입찰 정보 등록은 그 외의 기능은 이제 동일한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기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정 조회는 한 화면에 많은 입찰 공고를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입찰을 한 번에 참여하신다면 이 화면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의 사용법은 동일하니까 제가 입찰 일정 조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외국어 고등학교에 내가 참가를 하겠다 하면 이제 입찰 정보를 하시고 이제 참여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여를 하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건 매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상품을 매칭을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게 공산품 쪽은 이제 상품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매칭하기 좀 힘드니까 이제 육류 쪽으로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참여 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달에 매칭을 한번 했었던 학교라면 자동 매칭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 매칭을 하기 전에 이제 저는 멀티 매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매칭은 제가 실제 매칭할 때 한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자동 매칭 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칭 자료 생성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이제 과거에 내가 이 학교의 현품을 가지고 매칭한 기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 21건 중에 18건이 자동으로 매칭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건 이제 멀티 매칭이 완료가 됐다는 의미고요. 이런 식으로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이제 직접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매칭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숨길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정확하게 제가 상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임의로 붙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뒷다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상품명 콤마 뭐 돼지고기 슬러시 제조사를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사 잘 모르니까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슬러시 어디가 있을까요? CJ 이런 식으로 CJ는 돼지고기가 없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치시면 이게 OR입니다. 뒷다리거나 돼지고기인 것입니다. 뒷다리랑 돼지만 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자, 매입처에도 대림, 사랑, 녹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OR 검색이 됩니다. 뒷다리거나 돼지이면서 대림 또는 사랑 또는 녹채 원인 제조사의 제품을 검색하시는 겁니다. 적요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80g 또는 뭐 100g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식품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OR 검색이 돼서 이제 검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해당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단위 한산을 물어보게 되고요. 단위 한산이 없으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멀티 매칭은 이제 복수 스펙을 다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스펙을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붙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0g 기준인데 학교에서는 1kg 기준으로 단가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단위 한산에 2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4,600원 곱하기 2 해서 9,200원이 이 견적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매칭을 완료를 하셨다면 F2번을 눌러주시면 이제 멀티 매칭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F2번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개가 되는데요. 나중에 최신 단가 적용을 했을 때 제일 저렴한 가격이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게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자동으로 그 3개 상품 중에 이제 단가가 변경이 되면 3개 상품 중에 제일 저렴한 금액이 자동으로 매칭이 돼서 그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스펙 내에서 저는 항상 제일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복수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시는 방법이고요. 이제 입찰에 있어서 이제 원가를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멀티 매칭 기능은 이제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멀티 매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요거 체크를 지우시고 이제 해당 상품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등심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당하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다음 상품 자동 호출하시게 되면 이제 매칭되지 않은 상품이 자동으로 팝업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지우고요. 만약에 이제 수동으로 된 것 중에 제가 등심을 하고 다음 상품 자동 호출을 해 놓으시면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상품 자동 호출하시게 되면 내가 이번 상품을 선택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 상품이 선택이 돼서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신 다음에 이제 해당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엔터 치면 이제 자동으로 다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매칭을 저장을 해 주시고요. 매칭이 됐다는 건 내가 이 입찰에 대해서 입찰 공고에 대해서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실행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업체들이 이제 매입처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각 매입처별로 내가 얼마치의 이제 원가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행가 대비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다음에 뭐 87.745에 투자를 하려면 내가 이익이 얼마가 날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올라온 입찰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어차피 뭐 87.745나 이런 부분은 뭐 확률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9월달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경북 농민 뭐 축산 뭐 여기서 이제 납찰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업체는 이제 그 이만큼 이제 투자를 하셨다라는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죠. 로트 번호 이제 4번과 15번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어떤 식으로 낙찰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네, 이거는 뭐 어차피 뭐 AT나 나라장한테 다 올라온 정보를 저희가 모아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해서 뭐 낙찰이 되었는지 뭐 낙찰이 안 되었는지 실제 투자율은 어느 정도로 쓰시는지 네. 어떻게 보면 뭐 경쟁사들 정보를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낙찰이 되셨는데 뭐 투자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매칭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매칭 저장을 했고요. 여기에서 점검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제 점검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점검하신 분이 점검하시고 이제 완료, 투자까지 완료하셨다. 그럼 어떤 회사가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낙찰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낙찰이 되고 나서 실제로 낙찰이 되면 이제 낙찰된 회사를 선택을 하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낙찰된 학교가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입찰 정보 등록이랑 입찰 일정 조회였고요. 그 다음으로 입찰 공고 투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내가 원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90%는 쉽게 뭐 편하게 91%, 87.745는 뭐 90%, 88%는 91%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렇게 그냥 적용하신 다음에 이 금액을 그냥 저장해 놓으셨다가 저장을 하셨다가 뭐 엑셀로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뭐 격리 직원이라든지 실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 주고 그냥 금액을 입력을 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내가 원가를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뽑아도 뭐 87.745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고번호 복사하신 다음에 뭐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공고번호가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찰 가격 복사하신 다음에 투찰 가격 복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그냥 투찰하기 위해서
원가를 뽑지를 않고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건 이렇게 숨기시면 됩니다. 숨기고 뭐 숨겨서 내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이 투자를 남기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 투찰은 내가 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고에 대해서 투찰하기 위한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등록을 해서 원가까지 다 뽑았을 경우에는 투찰 내역 조회로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내가 등록한 학교만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방금 요걸 뽑았죠? 요만큼 뽑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실행가가 얼마였고 추정 비율이 얼마였고 해서 추정 이익은 700만원이니까 내가 얼마에 뭐 투자를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격 계산기라고 해서 기초가격 대비 몇 퍼센트인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90% 했을 때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2천만원을 했을 때는 몇 퍼센트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낙찰 결과 조회를 보시면 이번 달에 낙찰된 걸 한번 볼까요? 낙찰 결과를 조회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찰사별로 얼마치를 낙찰이 됐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심, 낙찰사를 안심 띄우고 알찬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요 내가 검색한 회사들만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띄워쓰기 해서 검색하시면 복수 회사들을 이렇게 다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누가 낙찰이 됐구나, 이만큼, 아이고 많이도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들어와서 이제 낙찰이 됐구나. 축산물 쪽이 좀 경쟁이 심하네요. 아이고 부식도 만만치 않네요. 60개 업체들끼리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로 요 업체가 낙찰이 되신 거예요. 아이고 낙찰률 많이 받으셨네요. 90%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업체가 얼마나 낙찰을 받았구나. 이 알차는 뭐 벌써 1억이 넘으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낙찰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조회 같은 경우는 다시 일정 조회로 돌아가서 매칭을 하실 때 하나하나 뭐 의문사항이 생겼을 때 그거를 뭐 일일이 물어보면서 하면 좀 힘드시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뭐 이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문의사항을 쭉 매칭을 하면서 달아 놓는 겁니다. 문의사항에서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문의사항 조회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문의사항으로 궁금했던 내용만 이렇게 쭉 모여서 학교별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해당 내용들을 다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어보면서 그때 이게 그거 아니고 다른 겁니다 하면 여기서 바로 상품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업무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의사항은 이제 따로 모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입찰 관리 쪽은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입찰 공고를 저희가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올려드린 입찰 공고를 자동으로 이제 등록하시고, 등록한 입찰 공고를 매칭하신 다음에 낙찰 처리까지 하시고요. 낙찰 처리가 되면 이제 낙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낙찰은 여기서 이제 낙찰 회사를 선택하시면 낙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수주 관리에 낙찰된 학교들은 일괄 수주 등록이라는 곳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입찰은 이제 견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9월달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적 조정을 눌러 보시면 여기는 낙찰 금액이 자동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저희가 낙찰 금액을 자동으로 입력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클릭 한번 해보시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 중 비과세 품목이 얼마고 과세 품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총 금액이고요. 이게 낙찰
낙찰 받은 금액 중에 비과세 금액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비과세 품목들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뭐 혹시나 뭐 비과세 품목을 조금 더 높이겠다 그러면은 2,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뭐 평상시에는 뭐 따로 이 금액을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뭐 낙찰을 많이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만 이제 조정 조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가 자동 조정하시고요. 그러면 최초에는 비율만 가지고 끝 단위가 0이 되도록 조정을 한번 합니다. 아니요 한번 해보시면 이제 조정 금액 이 부분인데요. 다 끝 단위가 0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뭐 끝 단위가 뭐 8원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단가 자동 조정 한 번을 누르면 끝 단위가 자동으로 0원이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직 4,790원이 남았죠. 이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한 번 더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는 10원 단위로도 한 번 더 하면은 마지막에 40원은 얘는 이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왜냐하면 수량을 가지고 조정을 했을 때 40원을 이제 떨어낼 수가 없거든요. 40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겠네요. 이제 전산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40원 잔액이 남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량이 10원이니까 아니 얘도 4원을 조정해야 되니까 또 안 맞겠네요. 네, 그래서 4원 같은 경우, 40원 같은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합의를 하셔가지고 뭐 40원을 덜 받든지 뭐 더 받든지 뭐 그렇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와서 견적 완료 체크해 주시고 견적 저장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시고 조회해 보시면 이제 견적이 완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이 완료가 되면 수주관리의 산출 내역서 일괄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산출 내역서가 출력되도록 됩니다. 9월 걸 제가 견적을 했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제가 방금 9월달 걸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견적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친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 분리를 하시면 되는데 친환경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출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물을 보시면 어떤 프린터기로 출력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인쇄하시면 실제 종이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팩스에서 팩스 번호 입력하시고 팩스 전송 누르면 이 번호로 실제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으로 이메일 전송하면은 내용이 수신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네, 모든 이렇게 생긴 출력물은 다 동일한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얘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표도 올리셔야 되는데요. 통계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통계표가 있네요. 제가 통계표를 올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통계표를 올리실 땐 이제 통계표가 보통은 뭐 한 달 단위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 단위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이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할 때 통계표 등록이고요. 주 단위로 올리실 때는 주간 통계표를 올리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 둘의 큰 차이점은 그 통계표 등록하셨을 때는 그 총 현품서 수량과 통계표 수량을 이제 크로스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되고요. 주간 통계표는 뭐 크로스 체크 없이 그냥 주 단위로 쭉 올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러오시게 한 다음에 통계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통계표를 올리실 때 기본적으로 뭐 조식일 경우, 중식일 경우 나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엔 조식, 중식 따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품 기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 방금 이 현품서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 9월 달에 올라온 입찰 공고였기 때문에 납품 기간은 실제로는 10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표 부분 없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량 일치함이라고 다 나오게 되면 그냥 저장 누르면 통계표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렇게 통계표가 다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뭐 엑셀 문서 조작 없이 그냥 엑셀 파일만 그 통계표 파일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통계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록된 통계표를 수준 등록으로 해서 수주로 넘겨주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는 이제 거래처명
이게 거래처명을 왜 확인하라고 하냐면 혹시나 뭐 공동구매라든지 할 경우에 여기서 거래처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떤 물류센터에서 출고하실지, 어느 회사로 실제로 낙찰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수주가 된 건데, 이제 수주를 확인하실 때는 일괄 수주 조회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방금 수주한 내용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학교 설명이 되고, 아래쪽은 실제로 제가 매칭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올렸다 하면 여기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시면 이제 다시 일괄 수주 등록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다시 수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화면이 다시 나타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수주가 완료가 됩니다. 네,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뭐 수주 변경 등록이나 이런 메뉴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자별로 며칠날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학교별로 다 수주를 하시게 되면, 얘를 저는 이제 뭐 2차 업체들한테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되겠죠. 이제 발주를 넣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관리에 들어가시면 일괄 발주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 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주의하실 거는 이제 발주 단위가 되는데요. 상품별로 일별 발주인지 월별 발주인지 이제 따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별 발주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뭐 경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와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로 지정을 해 놓으시고, 특별히 발주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물건을 직접 떼온다 이렇게 하실 경우는 일로 지정을 해 놓은 물건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산품들이 있으시죠. 뭐 대기업에 물건 발주를 넣을 경우에는 이제 월로 해서, 얘는 한 달 전에 미리 다 발주를 내놓기 위해서 이제 월로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조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발주, 발주가 되지 않은 발주들을 쭉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확인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주 생성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최초에 이제 발주를 생성하실 때는 주로 요 날짜를 일요일로 하시는 게 이제 구분하기 편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평일에도 이제 그 발주가 이제 수시로 막 생성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수시로 생성되는 거는 이제 뭐 변경 발주라든지 뭐 추가 발주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발주랑 얘가 섞이면 나중에 이제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냥 편리상 이제 일요일로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뭐 과거 날짜 상관없으니까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발주를 다 생성하고 나면 이제 발주서 출력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발주 관리에 발주서 출력 쪽으로 바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초에 한 번은 이 업체는 어떻게 발주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는 이메일 발송이다, 이렇게 해서 저장. 그 다음에 이 업체는 뭐 팩스 발송이다, 저장. 이 업체는 웹 발주다, 얘는 뭐 팩스다, 이메일이다, 뭘 한 번을 쭉 지정을 해 주시고요. 얘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을 눌러버리면 바로 가는 건 아니죠. 월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분. 10월분도 제가 이거 월분을 주는 이유가 뭐 입찰 마감이 뭐 빨리 끝나는 학교도 있을 테고 조금 뒤에 끝나는 학교도 있을 텐데, 뒤쪽에 한 번에 발주를 넣게 되면 혹시나 뭐 주문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미리 되는 거는 이제 10월분에서 보내게 되면 같은 매입처라도 1차분, 그 다음에 2차분, 3차분 이렇게 월분에 따라서 이제 그 분류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월분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내가 지정해 놓은 방식별로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팩스를 보냈다 하면은 이제 메시지 관리, 팩스 전송 현황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순시 결과가 뭐 갔다 안 갔다, 뭐 사람이 받았으면 사람이 받았다, 통화 중이면 통화 중이다. 그 다음에 이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메일 전송 현황 들어가시면은 이메일을 열람을 했다, 승인을 했다, 요런 내용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는
일일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팩스 앞에서 뭐 종이를 한 장 한 장 넣으셨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되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여기 한 번에 다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출력을 하시려면은 이제 출력 버튼 누르셔서 이제 출력을 하시면 이제 매입처별로 출력물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출력하셔가지고 뭐 아날로그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웹팩스랑 뭐 이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발송하는 시간도 뭐 분당 몇천 건씩 이렇게 다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시고 뭐 오늘 저녁에 발송하시고 내일 아침에 확인만 쭉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실 때도 이제 팩스 전송 현황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메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정 팩스 선택하시고 메모 하신 전화하셔가지고 누가 받았는지 실제로 메모를 남겨 놓으시면 그 메모랑 뭐 메모 시간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나중에 뭐 발주서가 빠졌니 빠지지 않았니 하는 이제 분쟁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임의로 출력함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출력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 수정 발주를 했을 때도 정상 발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출력함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는 건 이제 단위 환산이 걸려 있던 거거든요. 여기서 매칭 상품을 하면은 이제 매칭 상품 하시면은 내가 매칭해 놓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식품 설명으로 하면 학교가 지정한 식품 설명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함께 표시하면 당연히 같이 표시가 되겠죠. 네. 이게 혹시나 제 실수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교 식품명으로 이제 발주를 내주시는 게 이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네,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주까지가 완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잘 들어오는 이제 하루하루 이제 물건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장보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장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하루하루 들어갈 물건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6일에는 이런 물건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발주가 됐다 안 됐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마 월 발주기 때문에 발주가 들어갔을 거고요. 얘는 일 발주라서 발주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발주 생성을 월 발주만 생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꼽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데이터가 얼마 안 되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회하면은 발주 생성됐다 안 됐다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면 출력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보기 출력이라는 건 이제 내가 매입처별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매입처별로 출력하는 이유는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특정 매입처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장보기라는 메뉴를 보고 물건을 다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풀무원으로 이제 매입돼야 되는 물건은 이만큼이니까 내가 이걸 뽑아서 풀무원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학교가 여러 가지면 같은 매입처 안에 학교가 다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역서 출력은 학교별로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얘는 날짜별로 학교별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송 기사를 별로 정렬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같은 배송 기사님들한테 이렇게 스탬플러로 찍어서 이제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출력 옵션으로는 뭐 기사별 페이징,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페이징이라고 해서 한 학교가 한 장으로 출력이 되고요. 기사별 페이징 하시게 되면 내역서 출력했을 때 이제 그 기사별로 자료가 묶여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어차피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납품서 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서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은 학교 영양사 선생님한테 주실 거 서류에 반영되는 상품들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장보기에서 출력하시면은 이제 내역서 출력하시면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납품서 출력하시게 되면 이제 학교 선생님 서류상 납품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번 쭉 입찰에서부터 납품하는 것까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한번 쭉 된 겁니다. 네, 일상적인 업무로 뭐 수주 변경 등록이라든지 또 발주를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입고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